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줄줄 흘러내리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 뭐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흐름이 안 좋았던 상황이 됐었죠. 여기서 약간 이제 변곡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약간 좀 그 트럼프 당선을 앞두고서 좀 변동성을 보여가지고 약간 하락 다운돼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쳐버리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거래소 시장이에요.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뭐 비슷하죠. 사실 이 자리까지만 해도 역시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밑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증시가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 보면 이제 백약이 무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이제 밀리는 과정에서 종목들도 대다수가 같이 덩달아 밀리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잠깐 보셨겠습니다만은 동시효과 상황에서 하한가 종목이 엄청 많았죠. 즉 이게 주담보, 주식 담보대출, 스탁로이죠. 그 다음에 신용 반대 매매, 이런 신용 투자, B2입니다. B2 하는 투자들 중심으로 해서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이제 제 경험상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투자들이 이제 수익난 종목도 밀린 종목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밀려버릴까 봐서 이건 이익 났을 때 좀이라도 먹었을 때 털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켠에는 이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돈을 또 투자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좀이라도 이익 난 놈 요것을 까가지고 반대 매매부터 막아치우자. 임기응변식, 은발의 오줌 내기식이라도 일단 단행을 하자. 이러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은 결국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볼 때 이미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의 시장 대표주가 뭡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입니까? 아니죠.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의 주가가 여전히 살아있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가지를 못하고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큰 조정은 아닙니다. 숨고르게 들어가 버리는, 거래량이 터지고 난다는 것은 조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얘는 또 가요. 알테오젠은.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마지막 주자, 마지막 보루,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쥐고 있는 놈, 얘가 조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뭐 이런 것들, 또 내지는 트럼프발 수혜주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 들어가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워낙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흐름이 있지만 그것들은 지수에 대한 막대한 어떤 큰 중심축이 돼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과의 종목은 아니에요. 주도주라기보다는 약간 테마주에 가까운 것이죠. 지수를 어떤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일단은 이걸로 봤을 때 알테오젠을 기준점으로 보면은 첫 조정이죠. 여기서 추세가 약간 깨진 것 같은 그런 흐름을 한번 보이다가 이제 딱 안정을 찾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음봉이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이 자리가 갭을 동반한 건 아니라 이거지. 하나, 둘, 자, 이것을 갭으로 한번, 갭이란 게 뭔지 알죠?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갭이라 그래요. 몸통보다.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냐고. 이 자리는 잘 봐요.
이 자리는 이걸 지지하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이 음봉이 나왔지만 이걸 지지하려고 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 두 개, 하나가 더 하락 갭이 나오든지 어떤 형태가 나오면 그 자리가 단기 저점 라인에 거의 와간다. 뭐 저점을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확률상 그렇다 이게. 자, 하락하던 주가가 원갭이 나왔죠. 여기 또 여기서 제동이 걸렸죠. 투갭이 나왔죠. 쓰리갭. 자, 한 놈, 두 놈, 쓰리갭. 자, 여기서 하나 나왔죠. 두 개 나왔죠. 세 개째 나와야 되는데 세 개째 나올 것을 한 놈이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린 거죠. 워낙에 음봉이 커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래서 일단은 하락의 끝자락은 주로 3갭의 30에 근접하는 뭐 내일장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마침 11월달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 날이 뭐하는 날인데? 옵션 만기일입니다. 하락하던 주가를 떨구는 변동성을 확대하는 마지막 날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내일 정도의 어떤 변동이 결국에는 지수 저점 라인에 거의 임박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피해주보다는 역시 수혜주가, 다시 한번 피해주보다는 수혜주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먼저 잠에서 깨어나겠죠. 왜? 대형주는 옵션 만기일의 직접적인 영향 속에서 진행이 되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하나 이슈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추세적으로 과연 이제 하락은 했어. 오케이.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을 하려면 어떤 형태가 나와야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일단은 하락을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오케이.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내일 하락하는 자리가 일단 매수 진입을 해야 되는 자리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나오려면 이 환율 추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서 섣불리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기준금리 5.25에서 5.5%까지 쳐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3.5%에서 멎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랬죠. 2% 정도 차이가 난 데다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를 해보면 환율이 쳐 올라가 볼까 봐서 외환시장이 불안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실기를 한 거죠. 사실은 3.5에서 아무리 부동산 요 부분이 좀 침체 뭐 됐다 하더라도 4%까지는 최소한 올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국은행의 실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엄밀하게 보면. 근데 트럼프가 됐어요. 그리고 될 거라고 예상들은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바이든 정부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해먹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킹달러, 미국 우선주의, 킹달러. 그래서 관세 대통령, 오케이. 달러 강세. 나라가 잘 되면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되죠. 그것을 추구하는 게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쳐올라가 버렸다 얘기지. 환율이 쳐올라가는 것은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환율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트럼프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쳐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환율이 꺾여야, 환율의 상승이 꺾여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일단은 우리가 저항선이 있고 지지선이 있잖아. 최소한도로 이 1400원이 마디 저항이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도 뚫지 못했던 환율이 여기서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400원 아래로 오면서 이 고점의 상투 징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환율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지금 상투 찍은 차트예요? 아니에요. 아직 찍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맞죠? 이게 고점 징후가 나와야 된다는 게, 고점 징후가 나오려면 고점에서 어떤 징후가 나옵니까? 일봉에서의 거래량, 외환 거래량이, 주식도 마찬가지야.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변동성이 확 확대가 돼야 되는데, 변동성이 아직까지 확 들쭉날쭉하지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 얘가 지금 현재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 여기서 하락하던 환율이 여기서 엄청난 변동을 보였죠. 얘가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볼지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상투징으로 보면서 갭을 동반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지지선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가야, 거꾸로 지수가 상승을 하겠구나,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주식 차트만 보면서, 일봉 차트만 보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면을 볼 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외환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돈을 빼가는 구조인가 아닌가. 그리고 워낙 강세 시기에 외국인들은 늘 주식시장에 매수에 들어왔지, 워낙 약세 시기에 환율이 쳐올라갈 때 외국인이 산 적이 없다. 환율이 쳐올라가서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죠. IMF 때문에. 환율이 쳐올라가니까 나라가 휘청해갖고 IMF 구제금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이 안정이 될 때 외국인도 들어온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환율 차트를 바로미터로 잡아야 한다. 제가요, 금리 인하를 볼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차트를 하나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다 그랬죠. 내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게 설명을 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암묵적으로, 그냥 악묵적인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유가만 봐라 그랬죠. 유가가 70% 아래로 내려오고 60% 초중반에 가면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당시에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벌써 우리가 올해 초반에 내가 그런 얘기를 다 해드렸잖아요. 결국은 70% 아래로 가니까 가차없이 물가가 안정이 되고, 물가 안정되니까 어떻게 가? 금리 인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비로소 국내 시장도 안정을 찾고 반등하기 시작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형태, 즉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쉬어간다. 이제 환율이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진정 국면에 좀 들어설 소지가 좀 있죠. 그 대신 아직 추세가 꺾인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바닥 찍고 그대로 상승을 할 것이다.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몽땅 쳐 빠지면은 반등을 줬다가 다시 죽더라도 이런 형태가 늘 나오기 마련이고, 그것이 바로 관성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공이 반작용에 의해서 많이 튀어오를 것이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작용이 좀 힘을 가하면 반작용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죠. 그런 원리를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볼 때 일단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밀리면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데 내리 그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변곡 자리가 안 나오면 아까 얘기했지만 환율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매매하면 되는 것이에요. 금요일로 2월 돼서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쪽 빠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근데 세게 반등이 안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 압력이 많으면은 어때요? 거래량이 터져요, 안 터져요? 매도 압력이 많으면 거래량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매도 압력이 매도 세력하고 매수 세력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정도면 됐다. 매수 들어가야지. 아니다. 지금 손절 까야지. 이 매수와 매도 세력의 힘의 기울기가 충돌할 때 거래량은 폭등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지금 장이 다 끝나가는 마당인데 거래량이 안 터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격을 풀리지 않으면 센 반등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센 반등이 잘 안 나와요. 아직은 매도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 세력을 제압을 해야지. 매수 세력이 자 공격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저기서 철저하게 딱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격 앞으로 해도 앞으로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진군이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다 이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시장 내일 옵션 만기가 변화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본 맥락을 접근하고 거래량이 안 터질 때는 역시 하루 정도 더 유예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맥락. 세게 반등은 안 나온다. 뭐 여기서 이제 뭐 하루 반 정도는 세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매물 공백 있는 자리까지. 그 다음에는 또 힘이 없어요. 왜? 본질적인 상승이 나타나려면 뭐라고요?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400 아래로 꼬그러 자빠지면서 고점 찍은 징후가 명백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주식으로 보면은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애들이 계속 쳐올라가다가 상투 징후가 넘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가격 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자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 수혜주는 눌렀다가 대다수는 또 간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 반등을 하루 반짜리 정도 제한적 반등했다가 다시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여하튼 시장의 상황을 또 추가적으로 예의주시를 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이런 맥락을 알고 제가 어제 아침에 이 현금을 확보를 해버려라. 어제 아침이죠. 어제 오전이죠. 오전에 지수가 급락이 나오기 전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버티던 주가가 꼬그라 자빠졌잖아요. 차트를 보세요. 꼬그라 자빠져 버렸잖아.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즉 여기서 더 밀리면 신흥 반대 매매가 터져 나오게 돼 있거든. 주식이라는 것이. 돈이 있는 사람은 좀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전환점을 맞으려면 그냥 혼자해서는 잘 안 되고요. 일단 첫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천재투자TV를 반드시 구독, 좋아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도 좋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다수 투자자들은 내가 고수라고 중수 고수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내가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내가 주식에 대해서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계좌에 돈이 수두룩박죽하게 쌓여가지 않은 사람은 주식 하수입니다. 내가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돼. 주식 투자도.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어찌 고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오르고를 모르면은 오르고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는 내리고가 진행이 된 거예요.
오르고를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오르고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계좌는 오르거나 최소한 방을 했을 텐데 오르고를 몰랐기 때문에 내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어를 찍어보면, 한글로 찍어보면 바로 이런 놈이 딱 튀어나옵니다. 오르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간단하게 무료용 가입해서 이런 게 딱 나온다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천재투자 종목 추천방도 입장하시고 24명의 주식 코인점이 요즘에 코인 난리 나고 있는데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았는데 돈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맨날 쥐어 터지는 놈만 갖고 있으니까 무슨 놈의 수익이 나겠냐. 되는 쪽에 붙어가지고 빨리 세력의 등에 타서 돈을 먹고 튀어나오고 또 새롭게 또 매매할 것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러다가 본인이 한강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르고 채팅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24명의 업계 최고의 전문가 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조차도 틀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몇 개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요즘에 좀 잘하는지 어쩐지 이런 것을 눈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만 벌라고 애를 쓰지 말고 항상 수익 관리하면 리스크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장이 안 좋을 때는 돈을 안 깨지고 있는 것이 후일을 도모한다는 것도 꼭 아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 혼자 그게 되냐고.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잘하는 전문가들만 모아놓은 것 바로 오르고입니다. 그래 오르고에 입장해야 여러분들 계좌도 오르고가 될 거 아니에요. 입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내리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르고 꼭 다운로드 받아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